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학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원장님들의 세금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AMI 강경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학원업 접근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주변에 법인마켓은 없지만 개인 사업자 중 학원 원장님이 많으신 컨설턴트님이라면 이번 강의 내용을 잘 습득하셔서 안내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. 우리나라 교육열은 언제나 뜨거운데요. 최근 의대 정원 2,000명 발표로 사교육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거래처 중에 학원이 많은데요. 입시학원 위주로 매출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의대 정원 발표가 학원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학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장님들의 세금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이런 고민들을 컨설턴트님들이 도와드린다면 분명 계약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음은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원장님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. 매출이 7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는데 세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. 거기다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신규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나왔어요. 세금 계산서를 받으려면 10%를 더 달라고 하는데 혹시 현금으로 해도 되나요? 학원에서 3.3% 강사만 있는데 4대 보험 직원이 꼭 필요한가요? 학원은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원장님들의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? 이제 하나하나 그 물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장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절세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 처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업종에 맞는 세금 감면 정책이고 세 번째는 스마트 법인 전환, 사내 근로복지금 등 컨설팅 부분입니다. 학원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나 인건비 비용 처리가 누락 없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때 비용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,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으로 학원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세금 감면 정책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인테리어 비용 처리입니다. 인테리어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됩니다. 감가상각자산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. 말이 너무 어렵죠? 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한 번에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가 됩니다. 간혹 1억이 들어가면 그 해당 연도에 전부 비용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연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무슨 뜻이냐면 2022년도에 학원을 오픈하고 인테리어 세금 계산서로 1억을 받았는데 첫 해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 이 1억을 비용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4년도에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여 비용이 부족한데 이때 감가상각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적용하는 첫 해에 대략 52% 정도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었다면 5,2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에 비용 처리됩니다. 인테리어 비용 처리 절세 효과입니다. 2022년 개업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고 부가세를 1,000만 원 부담하였습니다. 만약 2024년도에 매출의 급격한 상승으로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일 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절세 금액이 약 1,900만 원이 됩니다. 약 5천만 원의 비용 처리가 되었으니 건보료까지 생각한 절세 금액은 약 2,300만 원입니다. 생각보다 엄청 큰 금액이죠. 당연히 비용 처리하고 남은 인테리어 6천만 원은 내년에 추가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. 정리하자면 인테리어는 전략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이니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. 다음은 인건비 신고입니다. 많은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
사실 그 이유는 4대 보험 때문입니다. 그런데 프리랜서와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 걸까요?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원이랑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. 먼저 독립성을 가집니다. 무슨 뜻이냐면 직원과 달리 사업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. 즉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하나의 사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는 뜻이죠.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특징이 많습니다. 프리랜서로 급여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. 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게 합니다. 즉 프리랜서로 급여를 줬더라도 그 강사님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라 하더라도 시급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그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.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시급 옆에 기재하셔야 합니다. 다음은 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. 기본적으로 고용 증가에 대해 지원하는 감면정책인데 지방 기준을 보시면 청년 정규직 등 기준으로 1,550만 원이나 세액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거기다가 2년 동안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.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4,650만 원의 세금을 3년 동안 공제해 줍니다.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의사항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정규직,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. 신청연도부터 2년간 고용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을 잘 구분하여 학원의 현상에 맞게 신청이 필요합니다. 외국어 학원의 경우 외국인 강사님이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가능합니다.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통합고용증대가 적용됩니다. 다만 청년 등 통합고용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을 202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1,300만 원 세액이 공제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지금까지 학원업 접근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잘 습득하셔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